전국에 계신 이은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몸의 장기가 싫어하는 음식과 무서워하는 습관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너무도 많은 쇼트에서 이런 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분 저분이 얘기한 거를 하나로 모아보는 건 어떨까 해서 다시 한번 모아보고 저 또한 검색해서 알아본 결과를 총집합해서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습관들이 있는데요. 작은 습관이 건강을 해치는데 이 작은 습관 5가지가 되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자, 5가지 먼저 볼게요. 장기들이 벌벌벌벌 떱니다. 1번. 과도한 나트륨 섭취. 장수하는 어르신들을 조사합니다. 100세까지 잘 살고 있고 건강하신 분들에게 안 드시는 음식이 있을까요? 했는데 공통적으로 있었어요, 여러분. 술, 담배, 당연하죠.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점이요. 과도한 나트륨의 섭취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장아찌유 안 드시고요. 젓갈류는 잘 안 드신다. 오, 역시 과도한 나트륨은 심장에 무리를 가기 때문에 안 드시는 게 좋다. 자, 과음, 당연한 말씀. 하지만 지중해 어르신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탈리아 지중해 이쪽으로 가게 되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포도주 와인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분들이 뭘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술 매일 마셔요. 라고 하는 게 와인이었거든요. 자, 적당한 음주가 오히려 혈관 건강에 좋았고요. 여기서 와인이라고 하는 붉은 포도주 안에는 라이코펜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건강에 도움을 줬는데 여기서 과음록 적당한 건 좋아. 트랜스 지방은 진짜 안 돼. 요즘 친구들이 트랜스 지방 너무 좋아해요. 입에서 고소하고 맛있잖아요. 그러면서 햄버거 먹으면 먹고 싶죠. 그래서 또 기름에 잘 튀긴 감자 먹고 싶죠. 그런데 최악의 악입니다. 또 하나, 지나친 설탕. 이거 제가 이번 주 목요일 강의로도 한번 또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나라의 실제 먹고 있는 나이 젊은 친구들이 10대가 가장 많이 먹고 있고, 그 다음에 30대, 그 다음 40대. 정말 많이들 먹고 있더라. 연령으로는 그런데 남녀 비율로 보니까 남자들이 훨씬 많이 먹고 있더라. 뭐, 이런 결과를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알려드릴게요. 수면 부족. 저 진짜 이게 절실한데, 수면 부족. 아무리 다 잘해도 잠을 못 잘 경우에는 신간이 편하지 않죠.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 신간 편하다. 그런데 신간이 안 편해, 내가. 신간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장과 간이 편하지 않다. 어르신들의 말을 무시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제가 요새 신간이 안 편합니다. 다 좋은데, 그냥 그래요. 내가 오늘, 저의 건강검진 결과를 마지막에 보여드릴 건데, 신간이 왜 안 편한지, 딸랑 요거 때문이라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의 오장육부, 피부는 오장육부의 거울이다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이야기를 얼굴이 해줍니다. 너 잠 못 잤구나. 너 피곤하구나. 너 무슨 일 있었니? 해리포스 보고도, 너 간이 안 좋구나.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피부가 보여주기 전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안 좋을 때 보여주는 거고, 서서히 망가지는 건 잘 빨리 표현을 안 해줘요. 그러면 미리미리 우리가 싫어하는 음식과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좋은 식품이 있냐를 알게 되신다면 미리미리 실천하고 건강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일단 장기, 위. 싫어하는 음식은 무조건 차가운 거. 아무리 몸에 좋다 하더라도 차가운 음식은 위가 놀라라. 여러분, 한겨울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소풍을 가요. 그런데 찬밥을 드실 일이 있죠. 소풍 갔으니까 찬밥, 뭐 보온통이 아니라 그냥 차게 가져갔어. 자, 드신다면 추운 계절에 추운 외부 환경에서 차가운 음식을 드셨다. 체할 확률이 90%다. 맞습니다. 꼭꼭 씹어서 따뜻한 물과 함께 따뜻한 국물과 드시지 않는다면 급체할 수 있다. 왜? 위 점막 자극하고 소화 기능을 저하시키고 위산 분비가 불균형하여서 소화불량. 네, 맞습니다. 복통도 유발할 수 있어. 이걸로 인해 급체로 119에 신세를 질 수 있다. 자, 어떤 음식이 좋아요, 그러면? 차가운 음식이 안 좋으면 따뜻한 음식이 좋겠구나. 맞습니다.
따뜻한 채소 수프, 생강차. 생강차가 염증에도 아주 좋거든요. 이게 친구가, 생강차의 친구가 강황? 강황 좋은 거 아시죠? 염증으로 아주 좋은 식품이 강황으로, 예, 으뜸인데요. 그 친구인 생강차도 으뜸입니다, 여러분. 생강차 자주 드시는 거, 식후에 드시는 거 아주 좋다라고 저 강추드릴게요. 차가운 음료는 줄여주셔야죠, 당연히. 그리고 따뜻한 음식은 무조건 뿌리 음식이에요. 우리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고 봐요. 나무 한 그루가 태양빛이 전혀 없는 뿌리, 흙 속에 숨어 있는 뿌리는 빛이 한 줄기도 안 들어가요. 빛도 없는데 얘네들이 종족 번식을 위해서 열매를 맺힙니다. 많은 열매들 기억나시죠? 마늘, 파, 양파, 네, 감자, 고구마, 더덕, 도라지 다 양의 기운을 주는 음식들이에요. 그럼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이 뿌리 채소들을 자주 더 조금 더 드신다면 위 건강이 좋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블로거에 올려놓을 테니까 천천히 잘 읽어보세요. 자, 이번에는 폐하면 우리의 폐호흡만 잠시 멈춰도 우리는 사망하죠. 맞죠? 공기 없이는 안 되죠? 산소 없이는 안 되죠? 그런데 이때 공기가 코로 흡입하고 코에서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코로 숨을 못 쉬는 많은 비염 환자들이 입으로 숨 쉬잖아요. 그럼 폐가 안 좋을 수밖에 없지요. 근데 그보다 일상생활에서 나를 나쁘게 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연기. 연기 중에 담배 연기, 그리고 음식할 때 나오는 매연. 그리고 지금 우리 그 환경 중에 미세먼지, 오늘도 미세먼지 지수가 어때요? 하고 날씨에 이미 딱 나오잖아요. 미세먼지가 인체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 현대인들의 폐암 사례가 미세먼지 때문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담배도 안 해요. 저는 주방에서 음식도 잘 안 해요. 그렇다고 제가 공기 나쁜 곳에 사나요? 아니, 공기 좋은 시골에 살아요. 그런데 제가 왜 폐암? 너무 슬퍼요. 엉엉엉. 자, 미세먼지가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몸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은 폐 조직이 손상되고요. 염증이 증가되고요.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킵니다. 그리고 산소 공급이 저하되게 되면 머리가 어지럽고 띵하고 빈혈인가? 그런데 빈혈 검사해보니까 빈혈은 아니란 말이죠. 철분 부족은 아닌데 어지럽잖아. 이럴 때는 산소 부족인데 호흡을 어떻게 해야 돼? 자, 코로 마시고 입으로 뱉는다. 제일 좋은 방법은 코로 마시고 코로 내뱉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 들여 마시고, 두 번 멈추고, 네 번 내쉰다. 이거 생활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다시 한번 제가 호흡에 관련된 호흡혁명이라는 책을 앞으로 또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호흡은 내가 좀 마음이 편안해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산소 공급은 두 번, 하나, 둘, 두 번 멈추고, 네 번 만에 내뱉어요. 코로 내뱉으면 좋은데, 이때 입으로 하고 싶은 분이 입으로 세게 불면서. 자, 이게 심신 안정에도 좋고, 자율신경계가 불안했을 때 교감신경계를 우어버 진정시키고, 부구감신경으로 올려주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어지럽고, 멀미난 것 같고, 왠지 미식거린다 그러면 산소 부족이니까, 크게 복식호흡하고, 크게 내뱉는 걸 똑같이 들여 마시고, 내뱉으시고. 1대1로? 네, 맞아요. 이렇게 하는 호흡법 알아두시면 생활에 아주 도움이 되십니다. 자, 음식으로는 뭐가 좋을까? 항산화 식품이 띵호아. 여기서 베타카로틴이 많은 거 드시면 참 좋거든요. 멀티비타민을 드시는 것도 강추지만 평상시에 내가 어떤 음식이 좋겠니? 라고 한다면 브로콜리와 시금치와 과일. 과일 중에서도 너무 당 섭취를 빠르게 당을 올리는 게 아닌 그런 과일을 또 권장할게요. 그럼 뭐 먹으라고? 네. 조금씩 드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골고루 드시면 됩니다. 네. 흡연과 폐건강 굉장히 안 좋다는 거. 폐연기는 무서워요. 오른쪽 내용 꼼꼼히 읽어봐 주시고요. 네. 폐암이 흡연뿐만이 아니라 미세먼지로도 폐암이 된다라는 사례 꼭 기억하시고요. 나쁜 공기 피하실게요. 이번에는 간이 싫어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최근에 지방간이 나는 있잖아. 술도 안 먹어. 근데 왜 지방간이야? 나 야식 안 해. 왜 지방간이야?
나 간 기능이 왜 떨어져? 왜? 이유를 모르겠네. 과도하게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예를 들어서 떡, 빵, 국수, 음료. 여러분, 덜컥덜컥 마시는 생과일 주스, 그리고 달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네, 모두 다 지방 간에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이에요. 최근에 저희 남편 건강검진을 했어요. 근데 남편도 식생활이 되게 좋고 매일 운동하시는 남편인데 지방간이 조금 있다라고 심각한 건 아니지만 작년에 비해서 지방간이 의심스럽습니다. 심한 건 아니에요. 약을 드실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기름진 음식과 과도한 고혈당을 높이는 거를 덜 드세요 하면서 거기에 떡빵이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제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점심을 혼자 먹으면 차려 먹는 걸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떡과 빵으로 끼니를 때워요. 이게 나쁜 습관이거든요. 근데 본인은 먹었다고 생각해요. 그걸 식사 대용으로 저는 식간으로 먹기를 원하지만 그냥 밥 대신 먹어요. 역시나 아니라 다를까 참 건강은요 거짓말 못합니다. 내가 먹은 음식이 나를 만든다. 오늘 저는 오늘 강의에 아주 강조하고 싶어요. 지가 그렇게 먹었거든. 그러니까 올라갔지. 누굴 탓해?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밥 먹어라. 간식이다. 떡빵을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간식으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왔답니다. 아니, 지가 그렇게 먹어가지고 지금 지방간이 막 오르고 뭔 상황이야? 그러면서 운동은 또 열심히 해요. 아니라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먹는 것도 조금만 줄이면 돼요. 자, 이때 간이 염증과 강변변이 위험해진다. 아까 또 설명할게요. 달달한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방간 생기면서 간의 염증과 강변변, 거기다 콜레스테롤, 기름기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해소 못해요. 그러니까 간이 싫어하는 거, 기름진 음식, 떡빵, 국수 주의하실게요. 자, 뭘 먹어야 그러면 좋아요? 당연히 식물성이죠. 그런데 이제 기름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슈를 보고 저희 이행 가족분들을 제가 강의를 해서 아시잖아요. 자, 포도씨유, 카놀라유 안 되고요. 올리브유, 아보카도, 들기름, 참기름이 좋아요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튀김 음식 줄이시고 찜이나 구이, 그러니까 구이보다는 찜 요리를 태우는 것보다는 그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튀김 대신 구이와 찜인데 구이는 타지 않게 견과류, 통곡물, 간 부담 줄이기 위해서는 견과류와 통곡물, 빵을 드셔도 통곡물, 그리고 요즘 집에서요, 밀가루 대신 여러 빵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또 소개는 해드릴 건데,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제가 소개해 드릴 거예요. 집에서 어떻게 만들어 먹으면 건강에도 더 좋은지 그것도 소개해 드릴게요. 정말 좋은 팁이 있어요. 더이에는만 있더라고요, 그게. 네, 기대 한번 해봐 주시고. 이번에 심장은 짠 거 싫어해. 짠 음식. 자, 오래 사시는 어르신들이 뭘 줄였냐, 뭘 안 드셨냐. 뭐라고요? 그래요. 장아찌, 젓갈류를 안 드셨다는 거지. 너무 맛있잖아. 그렇지만 젓갈류와 장아찌류를 안 먹었더니 과한 짭짤한 음식만 줄여도 건강합니다. 여러분, 근데 새우젓은 굉장히 좋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짭짤하게 많이 드시면 안 된다는 거. 가까이 하시면 좋지만 너무 과한 건 안 돼요. 혈압이 팍 올라가니까. 그럼 심장이 부담스럽죠? 자, 심혈관 질환은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어디서 터질지 어디서 막힐지 몰라요. 뇌에서 막히면 뇌경색. 그렇죠. 심장에서 막히면 심근경색. 그렇죠. 뇌에서 터지면 뇌출혈. 심장에서 터지면 심장마비. 맞아요. 여러분. 내 심혈관 질환의 심장 질환은 말 그대로 이게 멈춰야 죽잖아요. 뇌사도 심장이 살아있으면 죽은 자라고 안 하잖아요. 심장, 뭐 모든 장기가 중요하지만 일단 더 중요해. 심장, 하트, 마음. 맞아요. 마음 중요합니다. 그럼 좋은 음식은요? 당연히 짠 거 안 되면 저염식이지. 맞습니다. 그리고 향신료로는 우리 아주 좋은 뿌리 음식 있었잖아요. 마늘, 생강. 그리고 레몬즙으로 맛내기 아주 좋은 팁이라고 하네요. 가공식품 줄이고 신선한 채소, 콩류 권장합니다.
신장. 신장아, 신간이 편해야 되는데, 신장. 싫어하는 거? 잠. 밤에 수면 부족. 음식은요? 식단 조절 충분히 물 많이 드셔주시고, 나트륨은 적게 드시고, 그리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신장은 계속 걸러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아무리 좋은 야채, 과일도 많이 먹으면 또 내 몸은 이게 독이 있나 없나 하고 신장이 걸으면서 간도 함께 독소를 또 걸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야채 지금 많이 먹는 계절이잖아요. 내가 농사 짓지 않고 사 드시는 거는 농약이 있을 수 있고요. 제초제가 있을 수 있어요. 꼭 팁! 식초에 1분 이상 담가 두신다. 너무 오래 담가면 죽대는데 이제 꼭 1분 지켜주셔야 돼요. 1분 이상. 그래야지 해독, 농약 성분 해독은 식초 1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야채 많이 먹어요. 근데 왜 몸이 이렇게 신장과 간이 안 좋을까요? 독이 있는 야채를 먹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주 훌륭한 요가 하시는 외국 분이 많은 유튜브와 쇼트를 찍는 사람이 갑자기 죽게 돼요. 이유는요? 자기 마당에서 야채를 갖고 먹었는데 옆집 아저씨가 쥐약을 친 거를 모르고 계속 신선한 야채를 즙을 내서 먹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망해 버립니다. 이유는 몸에 농약 성분이 그리고 쥐를 죽이는 성분이 나와버려서 아 옆집 아저씨가 농약 친 걸 알게 돼요. 근데 보지 않는 이상 모르잖아요. 몰라요, 몰라. 진짜 내 마당 안에 있는 내가 유기농으로 키우지 않는 이상 뭐가 팁이라고요? 식초 좋아요. 1분만 담가 놓읍시다. 그리고 신장은 잠만 잘 자면 되는데 잠을 못 자면요. 네, 피곤해요. 그래서 신간이 안 편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성석이 오늘 신간 편해 보이나요? 어제 날방 까고 왔는데 이해 없어요. 혹시 무슨 문제 있냐고요? 아니 없어요. 혹시 걱정거리 없어요. 그런데 잠을 못 자요. 미치겠어요. 왜 그러는지도 뒤에 가서 알려드릴게요. 아는아 이미? 네, 호르몬이요. 종합검진 해봤더니 호르몬이 그때도 여성 호르몬이 바닥인데 더 바닥이 나 있더라고요. 이 노화는 잡을 수는 없나 봐요. 신기하네. 어쩔 수가 없네요. 근데 남하고 달라요. 몸뚱아리가 말이에요. 아, 저질이야. 타고나기를 그렇습니다. 그쵸. 레디 많이 먹고, 저 나름 엄청 관리해요. 몸이 그래요, 몸이. 자, 쓸개. 가끔 여러분, 쓸개 빠진 인간, 이런 얘기 하잖아. 쓸개 빠진 시기?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쓸개가 뭐예요? 담즙을 만드는 간이 밤새 건강하게 수면을 잘하고 해독이 끝난 다음에 밑에 조그맣게 달려있는 거 있어요. 요만하게 이렇게 담낭이라고. 그 안에 있는 즙을 쓸개즙. 그걸 쓸개라고 합니다. 담낭인데요. 간이 피곤하면 쓸개에 있는 담즙은 생산이 덜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쩔 때 항상 음식이 지나갈 때 지방 음식을 소화하기 쉽게 잘 도와주기 위해서 이 아이가 분비되는데 음식이 지나가야 돼? 지방 음식이. 가끔 왜, 간 청소해가지고 올리브유를 아침에 한 잔씩 먹는다. 연예인들 사례가 나오잖아요. 올리브유를 아침에 한 잔씩 먹는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간 청소. 간이 밤새 만들어 놓은 쓸개즙을 지방이 지나갈 때 뿌리거든. 근데 안 나가고 고여 있으면 돌이 돼요. 그래서 석. 그래서 이거를 뜯어내도 도움이 안 되며 담석이 쌓이고 쌓여서 더 이상 담낭이 일을 못하면 떼내요. 그거를 우리는 쓸개 빠진 사람이라고 해요. 제가 원래는 씻기 이러는데 죄송해요. 많아요. 진짜 많으니까 쓸개가 없는 분들이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노란 황금알의 똥은 좀 기대하기 힘드세요. 왜냐면 계속 새니까. 모아두는 장기를 뜯어냈으니까. 그런데 이유는 뭐래요? 아침 거르기예요. 아침에 물 한 잔 꼭 드시고, 그리고 아침에 먹어서 편안한 음식으로, 밥이 꼭 아니더라도 편안한 음식을 드셔주셔야 되는데, 전혀 안 먹고 빈속으로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쓸개가 싫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음식, 가벼운 채소주. 자, 아침에 누룽지 드시는 분들 주의하세요. 아침에 누룽지가 편해서 드신대요. 누룽지는 포도당으로 전환이 돼요, 여러분. 그러게 되면, 당이 빡 뛰어요. 아침에 당이 빡 뛰면요, 좋나? 눈은 번쩍 뜰 수 있죠?
머리는 뇌세포가 반짝일 수는 있죠. 이게 오래 가게 되면 당뇨, 혈당이 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침에 빵, 떡, 특히 가래떡 먹는 분들 주의하세요. 빵, 떡, 누룽지. 탄수화물을 먹는 분들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네. 네, 최근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제가 약간 이제 당뇨가 시작되려나 봐요. 그래서 아침 얘기를 했더니 누룽지? 누룽지 습관만 바꾸셔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라고 말씀은 드리고 왔는데, 당신이 바꾸지 않는 이상 모르겠습니다. 채소죽, 과일, 견과류, 아침에라도 섭취하십시오. 췌장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췌장은 과식이고요. 과음, 과식이에요. 폭식이에요. 특히나 야식이에요. 제가 췌장에 안 좋은 거는 특별하게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삼식이를 조심하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과식, 폭식, 야식. 여러분, 이 삼식이 뭐라고요? 과식, 폭식, 야식. 과식은 뭐고 폭식은 뭐예요? 과식은 많이 먹는 거. 폭식은요, 조금 먹는데 순식간에 1분 안에 해결돼 버리는 분들 있죠. 후루룩. 아니, 뭐지? 나 먹고 있는데 옆에 다 먹어버렸어요. 이미 밥 한 공기 끝나버렸어요. 다 먹었대요. 저희 둘째 딸. 헐. 왜? 그랬더니 엄마, 점심시간 30분밖에 없는 직장을 다녀봐야 알겠어? 그럼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좀 빨리 먹을래야 먹을 수 없는 몸이다 보니까 제가 폭식은 못해요. 과식은 하더라도. 그런데 그 과식과 폭식과 야식이 췌장을 망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소량씩 자주 먹고 고당분 음식 피하고. 자, 여러분 아까도 말한 것처럼 조금 먹는데 후루룩 폭식을 하게 되면 고당분 음식 취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내 몸에서. 순식간에 당이 혈액으로 한꺼번에 폭 가버리는 일이 생겨요. 조심하시고요. 섬유,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 권장할게요. 비장이 어딨어? 비위가 안 좋아. 나 비상해. 면역이 떨어졌을 때 많이 그렇거든요. 평소에 이렇게 먹었던 음식이 비상해.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 비장과 위장을 비위라고 하고요. 비가 평소보다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면역이 떨어져 계신 상황입니다. 비장이라고 하는 거는 내 몸의 면역 체계예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비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위산이 충분하게 안 나와서 위가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지시는데 진짜는 비장의 무기가 고장나서 그런 일이 생깁니다. 면역 기능 저하됐을 때 소화불량 당연하죠. 비장에서 소화액이라고 하는 pH 강산이 나와줘야 되는데 잘 못 나오니까 소화가 잘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위가 나쁘다면서 위만 걱정하죠. 실제로는 비장인데요. 영양흡수 문제도 생기죠. 왜? 충분히 영양을 암주 미죽으로 만들지 못하니까요. 최종분해 산물을 위해서 이미 저자군도 몸 안에서 연동운동 해줘야 되는데 못하면 최종분해 산물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비장, 면역하고 관련돼 있다. 꼭 아시고 규칙적인 식사, 균형 잡힌 채소, 과일, 통곡물 위주로 드셔주시면 비장은 건강해지고요. 잠도 잘 자야죠, 당연히. 비위 상한다 이 말은 그리고 여러분들 비위가 좋은 사람이 성격도 좋아요? 왜? 비장이 상했는데 면역이 떨어졌는데 기분이 좋겠어? 옆에서 괜히 치고 가면 아이씨 이렇게 나오지. 나도 모르게 아이씨 나오지. 그런데 비위가 좋을 때는 아이고 가다가 조금 나를 건드리셨구나. 내가 예쁜가? 이런 여유가 생길 수 있다. 대장! 오래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장운동이, 그쵸? 운동해야죠. 맞아요. 오래 앉아 있는 건 피하고, 식이섬유를 충분히 드셔줬을 때 배변 활동이 좋다는 거. 자, 콩 섭취 장운동, 물 많이 좋습니다. 대장. 대장 내시경 2년에 한 번씩 꼭 하시고요. 자, 방광, 예민한 상황을 만들면 방광이 안 좋아요. 특히나, 누군가를 만나면 갑자기 막 이렇게 소변이 마려운 것도 갑자기 안 마려워서 오랫동안 참게 되는 사람들이 있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 사람이 긴장, 초조, 불안하면 그 생식기 기능이 멈춰버려요. 그래서 방광에 오줌이 꽉 차도 소변 마려움을 잘 못해요.
자, 볼게요. 뒤에서 호랑이가 쫓아와요. 도망가죠. 오줌마려웠는데 도망가죠. 그럼 오줌마릴 생각 없어지거든요. 자, 교감신경계가 막 신경계가 예민해져 있으면 방광에 오줌이 찼다는 거를 잊고 사시는 거지. 그게 오래 가면요. 방광, 면, 과민증, 거기다 빈뇨, 요로 다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예민한 사람에게 신체의 이 우리의 신진대사가 원활해지지 않는다. 그중에 특별하게 제일 민감한 방광이 그런 일을 만든다. 네. 그리고 방광을 예민하게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화장실만 가게 하는 사람. 누구예요? 있어요. 이분, 제가 아는 언니. 나 맨날 화장실 귀찮아 하면서 하루 종일 커피를요, 이따마는 리터로 갖고 다녀요. 수시로. 물 대신 커피만 마셔요. 그러면서 맨날 나 반가. 그분도 말 더럽게 안 들어. 말했거든? 카페인이 그렇게 많다 했는데도 그 커피를 못 끊어요. 커피를 끊으면 맨정신이 아니려네. 어떨 거야. 자, 여러분, 진짜 습관이 몸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해지는 장기 한번 볼게요. 행복하게 해줄 일상 습관. 1. 아침 시작은 물 한 잔으로 미온수가 가장 좋겠죠? 근데 내가 오늘 변비기가 있어. 그럼 너는 차가운 물 한 잔으로 내가 빠르게 대장에게 신호를 줄 거야. 어쩌다 한번. 자, 변비가 있거나 내가 대장에 신호를 줄 거야 한다면 찬물 한 잔. 아셨죠? 근데 매번 찬물 한 잔 큰일. 자, 미온수 좋아요. 하루에 30분을 걸어서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고요. 내가 스트레스 받은 걸 워워 진정시킬 때 발바닥을 자극하면서 네, 운동하는 게 아주 좋아요. 꼭 만보 걸으려고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하셨죠? 했죠? 빠르게 걷다가 숨만 좀 차면 멈추시면 되는 거예요. 자, 30분 걷기. 식사 후 바로 눕지 않는다. 이거는 하면 안 되지. 컬러풀한 식단. 파이토케미칼. 빨간 색깔이 가지고 있는 라이코펜, 녹색이 갖고 있는 플라보노이드, 노란색이 갖고 있는 베타카로틴, 거기다가 하얀색이 갖고 있는 커리세틴, 검정색이 갖고 있는 안토시아닌 모두 다 항암에 좋은 하이토 케미칼이에요. 식물이 주는 항암. 그래서 항산화 식품이에요. 자, 이 세 가지, 다섯 개 중에 세 가지를 접목시켜서 먹을 때가 폭발력 있는 항암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컬러풀한 식단 꼭 하루에 세 가지 색깔을 골고루 함께 드시는 거예요. 따로따로 말고 한꺼번에 먹었을 때 파워풀한 폭탄이 되는 겁니다. 자, 충분한 수면, 백해무익 무조건 자야 돼.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 때문에 잠이 안 온다고? 아닌 사람도 있다고. 자, 정기적인 건강검진 강추합니다. 그리고 제가 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제가 가끔씩 이렇게 운전할 때 특히 하품을 미치게 하거든요. 왜 이러나 하고 봤더니 이번 건강검진에서 맥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70에서 76, 뭐 이 정도 뛰어야 돼요. 60 이상은 뛰어야 되는데 제가 이게 무슨 동맥이라고 하던데 혈 60 이하로 이렇게 맥이 떨어졌어요. 이번에 검진하는데 이럴 때 하품이 많이 나온대요. 제가 하품을 미친 듯이 해요, 맨날. 그래서 왜 이러나? 그래서 혈당이 떨어졌나? 전 당 때문인 줄 알았거든요. 산소 때문이었어요. 너무 복식호흡을 많이 했나? 예, 제가 아로마와 복식호흡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너무, 너무 이렇게 깔아앉았나 봐요. 그래서 원인을 알게 됐네요. 야, 하품을 많이 한다. 저같이 하품 많이 알고 현기증 있고 손 떨리시는 분들 산소 부족일 수 있다. 네, 산소 부족일 수 있다라는 거. 제 사례인데 같이 한번 공유해 보려고 기사 내용 보고, 이거 난데? 해서 한번 공유해 봅니다. 자, 그리고 제가, 5월 19일 날 검진을 했고, 결과를 이번 주에 받았어요. 제가 52.8세인데요. 마이너스 5세에서 47.8세가 나왔는데요. 억울했어요. 내가 이렇게 나이가 5살 줄여줬는데 하나도 안 기쁜 거야. 왜냐하면 제 생활이 굉장히 바른 생활이거든요. 몸에 좋다는 거 먹고, 안 좋다는 거 안 하고, 근데 못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타고나기를 굉장히 예민하잖아. 저번에 보셨죠? 과예민이잖아요. 그러니까 호르몬이 조금 불균형하다고 여성 호르몬이 또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열이 나고 아직도 알러지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알러지의 원인도 나왔네요. 신장에서. 와, 사람 건강검진이 정말 제 몸을 스캔해 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상피세포라고 하는 곰팡이균의 상피세포가 신장에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제 몸이 완전 그 알러지로 굉장히 염증이 많거든요. 자, 알러지로 인해서 염증이 많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고 있어요. 부신피질 호르몬 주사를. 그러다 보니까 간 수치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자, 이것 때문에 알러지가 있고 여성 호르몬이 줄어서 이게 생겼는데 면역이 떨어져서 생긴 건데 그래서 주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았더니 간 수치가 올라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겁나 좋아 보여요. 뭐 체지방이며 뭐 신근, 골밀도 다 좋아요. HDL 엄청 높아요. 네, 콜레스테롤 덕분에. 그런데 딱 원인이 잠 못 자고 염증에 의해서 간 수치가 높아서 제 나이가 5살밖에 마이너스가 안 됐어요. 저는 30대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이는 이제 못 속입니다. 그런데 기대 수명이 91이래요. 제 기대 수명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몇이라고요? 저 100살 살고 싶다고 했죠. 100세 시대, 120살 시대인데 100살까지인데, 저 100살까지 살아야 돼요. 9년 늘려야 됩니다. 자, 오늘부터 열심히 더 습관을 바꾸려고 해요. 잠잘 잘 수 있는 습관으로 더 노력해 보려고요. 그래도 잘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요. 근데 어젯밤 또 새웠어요, 날밤을. 정말 호르몬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럼에도 더이앤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만큼 제 건강 지킬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이앤 생장품 사랑하고 감사하고 대표님께도 감사드려요. 자, 건강이 아름다움입니다. 오늘부터 또 한번 실천해보는 그런 하루 되시게요. 사랑하고 감사합니다.